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헤라클레스가요, 길을 가다가 사과를 밟았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몽둥이로 그 사과를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과가 2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몽둥이로 그 커진 사과를 또 콱 내리쳤거든요. 또 2배로 커졌어요. 그때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나타나서 헤라클레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건드려서 커진 거다. 이게 바로 그 이솝우화에 나오죠. 분노의 사과라는 이솝우화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분노도 사실은 건드리면 커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건드리면 커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도 자꾸 건드리면 커진다는 거죠. 자, 저는 처음에 이제 첫 이벤트, 이 회사의 첫 이벤트에 갔을 때 아주 옛날이죠.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첫 이벤트에서 배웠던 게 No problem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 뜻을 이제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이 no problem이라는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이 아니라 문제는 언제나 있죠. 그런데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문제를 자꾸 건드리지 말라, 바로 그러한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발생시킨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차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회사에서요, 정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1년 내내 준비한 국제 행사에서 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의 그 마이애미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바닷가 근처의 해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한 분들을 특별히 파티에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큰 이벤트가 끝나고 그 특별히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 수백 명이 그 비치가에서 파티에 이제 참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바로 이분들이 우리 회사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는 VVIP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건물을 정말 아름답게 그 비치가에 설치를 했고요. 거기 음식도 막 완전히 최고급으로 정말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그 음악과 밴드와 이 모든 것이 그 바닷가에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의 영화와 같은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막상 이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면, 그 바닷가에 설치한 그 가하 건물이 이 밑에의 그 기초가 부실했던 거예요. 그 모래 밑에다 이거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이 건물 한쪽이 가건물이었으니까요, 이 천막이 기울어지면서 이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사로서는요, 너무너무 큰 문제에 봉착을 한 거죠. 그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VVIP들의 그 최고의 그 파티가 그냥 무산이 되는 바로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바로 이 건물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건물 안으로는 들여보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1년 동안 준비한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그 파티가 이제 무산되는 바로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회사의 CEO가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자, 그 파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 진행할 수 없어요. 음식도 다 끝난 거예요. 거의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음식 쪽으로 다 모든 먼지와 이런 것들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밴드도 더 이상 거기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아름다운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CEO가 전혀 요동 없이 우리가 더 멋진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막을 다 벗어나서 그 근처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자집, 도미노 피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미노 피자는 미국에서 너무너무 흔한 피자집이잖아요. 어디서나 막 주문만 하면 막 배달이 빨리빨리 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 수백 개를 주문을 한 거죠. 여러 피자집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준비한 돔페리뇽 그 샴페인, 그 샴페인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두 가지의 메뉴로 도미노 피자와 돔페리뇽으로 파티를 멋지게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는요, 그때의 파티를 전설적인 얘기로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파티의 제목을 저희가 돔돔 파티라고 그러거든요. 도미노 피자와 돔페리뇽으로 그 멋진 파티를 해낸 거죠. 자, 자칫 잘못하면 이 망가진 파티에서 우울해지고 이 망가진 파티를 연출한 직원을 혼내고 해고하고 이 망가진 파티 때문에 정말 속상할 만한 그러한 위기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이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정말 멋진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또 아주 최근에 2019년도니까요.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 이 회사의 최고의 리더들, 파운더 서클, 그리고 취어맨스 클럽의 리트리트가 칠레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결정은 바로 그 전에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제 내년은 우리가 칠레에서 우리 리트리트를 하고요. 그리고 칠레에 있는 파타고니아로 베케이션을 떠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년 내내 회사가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됐죠.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원래 리트리트를 하기로 했던 그 시기에 칠레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다 폐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칠레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 위험해서. 이게 하나의 문제죠. 정말 제 예기치 않았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거기서 이걸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이제 이 리트리트 다 이제 이거 망했다. 속상하다. 이렇게 여기서 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다음 넥스트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로 칠레 옆에 있는 페루로 옮겼죠, 장소를. 페루에는 저희들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루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은 천막을 치고 했어요. 장소를 빌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승마장, 그 말이 다니는 그 승마장 옆에 그 빈 잔디밭에 하얀 천막을 치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전 세계 리더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물론 천막을 쳤기 때문에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밖에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뭐 소음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에 막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천막 속에 있다. 막 이렇게 저희들이 오히려 이것을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로 저희들이 막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리고 파타고니아에 가기로 했던 그 베케이션을 옮겨서 마추픽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로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마추픽추의 그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때 그 마추픽추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초점을 두신다면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질문과 좋은 답을 끌어내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사고방식을 하도록 나를 계속 훈련한다면 이러한 훈련은 나를 좋은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 전에 첫 이벤트에 가서 No problem 이라고 배웠던 그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오늘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아보세요.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